7번 7번은 fx라고 하는 함수가 a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b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하거든. 근데 이 sin n의 값은 주기의 값이 누구예요? 네, 원래 주기는 2파인데 2로 나누기 했더니 주기가 파이라고요.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데 원래 sin의 그래프를 x축 대칭한 거죠.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그럼 sin의 그림을 갖다 그렸습니다. sin의 그림을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리라고요? 이건가? 주기는 파이고요. 최대값 1이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최대값을 가질 때가 여기 a라며. a가 누군데요? a는 4분의 3파예요? 그러면 이 점 좌표는 a, 4분의 3파이, 1? 그다음 이 점 좌표의 값은 누구라고요? 최소값은 b의 값이 4분의 파예요? 그러면 점의 좌표, 이 점 좌표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인가요? 그때 두 점 사이 기울기만 구하면 된대요. 기울기 구했습니다. 4분의 3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면은 1에서 마이너스 1을 뺄 거죠? 그랬더니 분모의 값은 2분의 파이, 분자의 값은 2, 그러니까 기울기 값은 파이분의 4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이라고 하셨습니다. 8번은 문제의 말뜻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의 말뜻을 알아먹기 좀 힘들게끔 문제를 좀 꾸며놨거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에 대해서 f5값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부터 5까지 범위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도함수의 값은 5보다 커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f5의 최소값이 필요한데 f1을 줬는데 f5를 주고 f1을 줬다고 여기도 범위가 1부터 5까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네. 1부터 5까지 F'을 적분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적분한 게 누군데? 적분하게 되면은 fx한테 5대2 방거에서 1대2 방거를 빼는 거야? 이렇게 먼저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1하고 5가 있고 여기도 지금 1하고 5가 있어서 1부터 5까지라고 했거든? 그럼 f5 빼기 f1이죠. 이 값은 f5 빼기 3인가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f의 최소값이 필요한데 이 값의 최소값이 누군지 안다면 3만 이항해주면은 f의 최소값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이거의 최소값이 필요해 지금.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조건에서 얘는 항상 5보다 커났다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1부터 5까지 f'의 값을 적분한 이 녀석 값이 1부터 5까지 5를 적분한 것보다는 5보다 f'이 더 크다며.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값을 적분하게 되면 누구죠? 5x한테 1하고 5를 대입했더니 25 빼기 5예요? 20이네. 이 값의 최소값은 20이야. 밑줄 친 거의 최소값은 20이어서 3만 이항해주면은 최소값 23이라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해내라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하는 게 좀 문제 읽고 있어서 생각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밑에 거 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번은 fx의 값은 3차 함수고 gx의 값은 2차 함수입니다. 근데 0보다 같은 범위에서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0보다 같았으면 이게 성립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거 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fx 빼기 gx의 값이 0보다 커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 문제를 풀 생각이야. 그럼 fx에서 gx 빼려고요. fx에서 gx를 뺐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마이너스 a인가? 나의 바램은 얘가 0보다 커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0보다 커 같은 범위에서.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이게 필요해. 0보다 커 같은 범위에서 이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반의 모든 학생들의 키가 150cm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작은 사람이 15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0보다 크다는 얘기를 하려면은 이거의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밑줄 친 거에 최소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줄 친 거의 최소값은 0보다 커 같은 범위의 최소값은 3차 함수에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밑줄 친 게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3차 함수의 값을 0보다 오른쪽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아마 극소값의 최소값을 가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미분해서 극소값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함수의 값을 미분했습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값이 빵 되는 값을 찾는 중이고요. 3하고 1하고 1하고 1이니까 마이너스는 여기고 미분해서 빵 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1인가요? 그럼 극소값은 언제 발생해? 지금 도함수의 값은 이거거든? 극소값은 도함수의 부가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가 극소인가요? 그럼 1에서 극소값을 가지겠네? 그래서 얘는 1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1대2 반값이 0보다 커 같았으면 좋겠어요. 1대2 했습니다. 1대2 했더니 5-a가 0보다 커 같아요? 따라서 a의 값은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네, 10번으로 왔습니다. 10번 문제는 선생님 지난 시간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낸다고 얘기했었잖아. 지금 선분 AB의 길이의 값은 문제가 지금 3이라고 얘기했거든? BC라고 하는 길이의 값은 지금 문제 2라고 얘기했어. AC라고 하는 전체 길이의 값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AC라고 하는 길이의 값은 3보다는 크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AC 길이의 값 X라고 할게요. 그런데 BAC라는 각에 대해서 여기는 요만큼의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8분의 7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X라는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사인 제2법칙으로 2의 제곱의 값은 3제곱 x제곱 2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서 x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x의 값이 3보다 크다는 얘기를 왜 했지? 2차 방정식이니까 x의 값이 2개 있으니까 둘 중에 3보다 큰 걸 선택하라는 것 같아. 그러면 x의 제곱 코사인 값 대신에 8분의 7을 대입했습니다. 8분의 7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21 코사인 세타고요. 9에서 4를 뺐으니까 5가 남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선생님 x라고 써야 되는데 코사인을 썼네. 그런데 이 방정식의 근해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4x제곱 마이너스 21x 플러스 20이고요. 인수분해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5 곱하기 4라고 쓰려고 하는데 21이 나오려면 4 곱하기 1 해야 되나? 21 맞아요? 따라서 x의 값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4분의 5고 또 하나는 4인데 둘 중에 뭘 선택하라고요? 네, 3보다 큰 4를 선택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근데 문제가 중점이라고 얘기했거든? 중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요만큼 길이의 값은 2인가요? 여기 길이 값도 2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이제 보려고.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뭘 보래요? MD 길이? MD 길이 값이면은 여기 값이 지금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성질을 배우긴 한 것 같아. 중3 때 원이 있을 때 이게 원 안에 있는 현이거든? 교점좌표 P점이고 A점, B점, C점, D점이었을 때 성립하는 성질을 중3 때 배웠거든?
근데 문제 풀 때마다 자주 봐, 이거는. 혹시 알고 있나요? 무슨 성질이 있는지? PA 곱하기 PB의 값은 PC 곱하기 PD라는 성질이 있거든. 원의 성질에. 중3 때부터 꽤 많이 봤을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y 값을 구하기 위해서 MA 곱하기 MC의 값이랑 MD 곱하기 MB의 값이 똑같다고 놓고 푸세요라는 얘기야. 그러면 MA 값 2인 거 알지? MC 값도 2인 거 알고요? 나는 MD가 궁금하긴 한데 MB 알아야지만 MD를 구할 수 있어. 그럼 MD의 값을 구하고는 싶은데 MB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MB라는 기의 값을 구하려면 다시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은 우리는 MB를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법칙을 적용했습니다. MB의 제곱의 값은 2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코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의 값은 8분의 7이었습니다. 8분의 7이었으니까 2분의 21, 2분의 26, 2분의 26에서 2분의 21 뺐습니다. 따라서 MB라는 선분의 1위는 루트 2분의 5인데 유료가 있더니 2분의 루트 10. 좌변값은 4입니다. 우변값은 지금 2분의 루트 10을 곱했더니 2분의 루트 10 y입니다. 난 y가 궁금합니다. y가 궁금하니까 2배 했더니 8, y의 값은 루트 10분의 8, 유료화 했더니 10분의 8 루트 10, 약분했더니 5분의 4 루트 10이에요. 이건 조금 지난번에 2021년도의 평가 문제보다 이게 좀 더 쉬운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1번인가요? 네, 11번은 할 수 있다고요?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은 문제가 공차의 값이 양수인 등차술이라고 하거든? 공차의 값이 양수인 등차술이어서 공차 지금 3이라고 얘기했거든. 공차가 3이고 공차의 값이 양수면은 수열은 점점 커질 거야. 첫 번째보다 두 번째이 크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이 커질 건데 매번 3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점점 커지는 수열이기 때문에 A5보다 A7이 클 거잖아.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은 A5의 부호는 곱해서 음수라며. 더 작은 건 A5가 작고 A7이 크잖아. A5의 부호 물어봤잖아. A5 작은 게 음수일 거고 A7 큰 게 양수일까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은 첫 번장부터 다섯 번장까지 다 음수인 거 아니야? 첫 번장부터 다섯 번장까지 다 음수고 일곱 번장부터 나머지는 다 양수야. 하나가 B잖아. 뭐가 B지? 하나가 B요. 여섯 번장의 부호는 알 수가 없어. 다섯 번장까지는 음수인 거 알고 일곱 번장부터는 양수인 거 알고 있는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부호가 중요한가 봐. 말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여섯 번장 요 사이에 끼어져 있는 녀석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건 판단할 수가 없어. 여섯 번장의 값은 부호를 몰라.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를 파악한 내용이야. 그러면 일단 써볼게요. 얘는 지금 몇 번장이지? 1부터 6까지 대입하면 몇 번장부터 몇 번장까지야? 네, 7번장부터 12번장까지네. 그런데 여기다가 1부터 6까지 대입하게 되면은 이게 몇 번장들인데? 두 번장, 네 번장, 여섯 번장, 여덟 번째, 열 번째, 12번장? 그럼 소거되는 건 누가 지워져? 네, 짝수번장들, 그러니까 몇 번장? 8, 10, 12가 지워져? 두 개에서 공통되는 거는 8번장, 10번장, 12번장이 공통돼? 그럼 지워주고 남은 것만 쓰려고? 두 번을 하기 싫어서. 자, 지워주고 남은 것만 쓰고 있습니다. 누가 지워진다고? 8번장?
7번장 남을 거고 9번장 남을 거고 11번장이 남아요? 오른쪽은 6 더하기 남는 게 누구야? 2 이게 남아요? 근데 우린 부호를 안다며 지금 절대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부호를 알아. 7번장의 부호는 오른쪽은 다 플러스야? 근데 2번장, 4번장의 부호는 6번장은 몰라. 그럼 절대값을 벗길 수 있는 거는 이거 5개만 절대값을 벗길 수 있어? 그럼 절대값을 벗겼습니다. 절대값을 벗겼더니 7번장의 값은 그냥 그대로 양수값이니까 그대로 나갈 거야. 하지만 음수값인 것들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야 돼. 6번장의 값은 절대값 쉬운 녀석을 벗길 수가 없어. 이렇게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공차는 알잖아. 공차는 알고 있고 초항을 모르지. 그러면 초항의 값을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초항을 가정해서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 쌤이 지금은 좀 특이하게 풀려고.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원래는 첫 번장을 가정해서 푸는 게 일반적인 대부분의 풀이거든? 근데 첫 번장을 가져가면 좀 불편해. 그래서 선생님 좀 쉽게 하려고 6번장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해. 그럼 6번장의 값이 누군지 모르는데 6번장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7번장은 6번장보다 얼만큼 크지? 근데 공차의 값이 3이었으니까 7번장의 값은 6번장보다 3이 큰 거야? 9번장은 6번장보다 얼만큼 크지? 네, 그만큼 큰 것 같아요. 11번장의 값은 6번장보다 얼만큼 큰 거야? 몇이라고요? 네, 15만큼 큰 거네요. 6번장에서 11번장까지 5번 경고하니까 30 5번 커졌으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세 값은 2번장의 값을 구하려고 2번장의 값은 6번장보다 몇이 작아지는 거지? 네, 4칸 앞으로 간 거니까 12만큼 감소하겠네. 그 다음 4번장의 값은 6번장보다 6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6번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6번장은 3개, 오른쪽에 마이너스 A6의 값은 2개야. 이항했습니다. 이항했더니 5개 A6이 있고요. 왼쪽에 숫자는 27이 있습니다. 오른쪽의 숫자는 24가 있습니다. 27하고 24니까 3이 남을 거고요. 오른쪽에 남은 건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제? 네, 최대한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식에서 6번장을 구할 생각이야. 왜냐면 나는 지금 필요한 게 10번장의 값이면은 6번장보다 몇이 커져야 돼? 네, 3씩 4번 커졌으니까 12가 커져야 되죠? 쌤은 이제 6번장만 구하면 모든 게 끝나, 이제. 6번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6번장의 문제는 뭐냐면 6번장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문제가 있죠. 만약에 6번장의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0보다 크다고 한다면 오른쪽은 절대값 벗겨도 돼? 절대값을 벗기면은 5a6 플러스 3의 값은 그냥 a6이고 이항했더니 4a6의 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a6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잖아. a6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수 있나? a6이 0보다 큰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모순인가요? 반면에 a6이라는 녀석의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돼? 이항했더니 6a6의 값은 마이너스 3? 따라서 a6의 값은 요게 지금 a6이네. 거기다 지금 뭘 더하자고 했지? 그게 답은 몇 번이 답이야? 할만했나요? 네. 이 문제가 제일 특이한 건 쌤이 지금 어떻게 풀어준 게 특이하냐면 쌤이 첫 번장을 가정해서 풀면 산수가 되게 복잡해. 쌤이 산수를 쉽게 하려고 6번장을 가정해서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13번? 네. 13번은 이거는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13번 지금 수업 듣고 다음에는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일 처음에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얘기해.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64,2의 64승이라고? 이 점이? 그런데 이 점 P1이라는 점의 좌표가 있나 봐. P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누구야? Y좌표는 똑같아야 돼? Y좌표는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미세값 2인 지수함수 있었고 지금 이 미세값은 2인 녀석으로 만들면 이게 몇 승이야? 그럼 여기 X한테 뭘 대입해 64야? 네, 그래서 P1이라는 점의 좌표는 16,2 64승이야. 다시 Q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P1하고 X좌표 똑같잖아. 그럼 Q1이라는 점의 좌표는 누구지? 16,2에 16승이야? 이번엔 여기다 대입해야 되거든. Q의 값은. 다시 Q1이라는 점의 좌표랑 P2는 Y좌표가 똑같아. Q1하고 P2의 값은 Y좌표가 똑같아. Y좌표 2에 16승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다 뭘 대입한 거야? 네, 4 대입해야지 된다고요? 그럼 Q2의 값도 구하겠습니다. Q2의 값은 누구죠? Q2의 값은 P2하고 Q2는 X좌표가 똑같잖아. 그럼 이번 P3의 값을 구하려고 해요. P3의 값은 누구죠? 뭘 대입해야지 예사승 1? 이제 그만하려고. 처음은 여기까지밖에 표현 안 됐거든. 자, 그런데 여기 설명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Q라고 하는 점의 X좌표를 XN이라고 해. Q점의 X좌표? Q점의 X좌표? 마지막 Q3의 값은 여기까지 구했어야 되는 거네. Q3은 1,2야? Q3은 여기 있는 점. P3 밑에 거. 네. 그러면은 X좌표, Q점의 X좌표 값들은 느낌이 오는데 이 X좌표들은 어떻다고? 무슨 수열이라고? 네, 공비는 누군데? 공비는 4분의 1이라고? 공비의 값이 4분의 1이고 초항의 값이 16인 등비수열이야. 우리 일반항 구할 수 있지 않아? 일반항이 누구지? 등비수열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 n-1승? 초항 16 곱하기 공비 4분의 1에 n-1승의 값이 이게 등비수열이거든. 근데 16은 4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다? 16은 4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어서 4분의 1에 n-3승입니다. 이 값이 k분의 1보다 작도록 하는 n값 중에 제일 작은 건 6이야. 우리의 바램은 4분의 1이라는 숫자의 n-3승의 값이 k분의 1보다 작도록 하는 이게 성립하는 n값의 최소값이 6이야. 그럼 6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고 7대입에도 성립하고 8대입에도 성립하는데 5대입하면 성립하면 안 돼. 이런 거 맞나요? 그럼 6을 대입해 봤습니다. 6대입하면은 4분의 1의 3승? 6대입한 게 64분의 1이거든. 7대입에도 성립해야 돼. 7대입하면 4분의 1의 4승? 4분의 1의 4승이면 256분의 1이거든. 앞으로 이거 다 성립해야 돼. 7, 8, 9, 10 대입해도. 하지만 5를 대입했을 때는 성립하면 안 되잖아. 5 대입한 게 누군데? 5 대입한 거는 성립하면 안 돼. 5 대입한 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렇다는 얘기야? 작지 않으니까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6보다 K의 값은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K의 값은 64보다 작아야 돼? K의 값은 256보다 작아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거든. 우리 이 모든 거에 공통된 범위 구하려고 하거든. 모든 거에 공통되는 범위는 16부터 64까지가 모든 녀석의 공통 범위야.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 k의 개수가 필요해. 개수는 한쪽에 등호 있고 한쪽에 등호 없으면 큰 숫자 빼기 작은 숫자가 정수의 개수야. 그래서 48개가 개수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14번 문제는 좀 고민이다. 14번을 풀어주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14번 풀어드립니다. 14번은 문제에 써있는 말을 이게 러시아어거든. 번역을 해드려야 돼. 지금 번역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 근데 그 번역하는 작업이 머릿속에서 써있는 글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해석을 하다 풀어야 되는데 그 해석이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밑에가 숫자 위에가 x죠. 밑에가 숫자 위에가 x죠. 밑에가 숫자 위에가 x면 우리 반드시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반드시 미분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옆에다 미분한 걸 써놓을게요. g'x의 값이 위에 거는 미분하면 누구지? 마이너스 fx? 밑에 건 미분하게 되면 그냥 fx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 0보다 클 때는 그냥 fx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이런 말인데 fx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g'이랑 마이너스 fx가 똑같다며. 그러면 fx의 값은 마이너스 g'x야? 0보다 클 때는 g'이랑 f가 똑같다며. 그럼 f의 값이 g'이야? 쌤이 왜 이렇게 했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어. fx는 연속이야. fx는 연속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fx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 이게 연속이라고 놓고 풀어야 되거든. 그럼 먼저 연속인 조건까지만 적용해 볼까 지금? 연속이려면 뭐가 똑같아야 되지? fx가 연속이라고 하니까 f한테 빵 대입한 함수값이랑 x가 빵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 x의 값이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이 서로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빵 대입한 거는 누군데? f빵은 여기다 빵 대입해야 돼? 빵 대입한 건 g' 빵이에요? 빵 플러스를 대입하는 거는 여기죠. 그것도 g' 빵인가 봐요. 근데 빵 마이너스는 여기다 대입하죠. 여기다 빵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g' 빵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똑같으려면 어떨 때 똑같지 두 개가? 둘 다 빵일 때만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g' 빵의 값은 빵입니다. 그럼 g' 빵은 빵인 거 알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은 f빵이 g' 빵이잖아. f빵도 빵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신 거 맞나요? 근데 fx의 값은 누군지 모르는데 gx의 값은 3차 함수라고 합니다. gx의 값은 최고참계수 1인 3차 함수입니다. 그 3차 함수를 부호를 바꿨을 때가 그 3차 함수의 부호를 바꿨을 때 아니다. 요거보다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죠. 2차 함수의 부호를 바꾼 게 0보다 작을 때 fx. 2차 함수를 그대로 쓴 게 0보다 클 때 fx입니다. fx의 값은 2차 함수와 2차 함수를 결합해서 만든 게 fx입니다. 그런데 최고참계수 1인 녀석의 값을 미분하게 되면 최고참계수는 뭐가 되지? 3차 함수 미분했더니 최고참계수의 값은 3이 2차 함수가 돼요? 그럼 얘는 출발할 때 마이너스 3x제곱, 얘는 플러스 3x제곱으로 출발하는 2차 함수인 거네? 이제 보기에 올바른 거 찾으려고.
첫 번째 기억은 이미 해놨어, 우리 지금? 첫 번째 기억은 참이야. 이제 문제는 두 번째 게 문제야. fx가 극대값을 갖는지를 물어봤거든? fx의 값이 극대값을 갖는지 물어봤는데 지금 문제는 0보다 작을 때 이차함수, 0보다 클 때도 이차함수를 그려야 되거든. 그러면은 혹시 헷갈릴까봐 대입해볼까? 근데 g' 빵의 값은 빵이야? 그럼 얘는 상수항이 없다는 거 아니야? 상수항이 없으니까 얘는 빵 대입했을 때 빵이기 때문에 1창은 누군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쓰려고 그냥. 그러면은 선생님이 뭘 알 수 있냐면 fx라는 녀석의 정체는 0보다 작을 때는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0보다 작을 때는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ax야? 0보다 컸을 때는 그냥 써야 되니까 3x제곱 플러스 ax라는 얘기네. 그런데 문제는 a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선생님이 잘 모르겠거든? 무슨 말이냐면 포물선은 이건 포물선이잖아. 이 포물선은 대칭축이 있거든. 포물선의 대칭축이 누구죠? 포물선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6분의 2가 대칭축인가요? 근데 선생님 지금 모르고 있는 건 뭐를 모르고 있냐면 이러면 gx의 값이 분수가 나와서 조금 불편하긴 하네. 그냥 할게요. 지금 마이너스 6분의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6분의 a라는 녀석의 값이 양수인지 대칭축의 값이 음수인지 이걸 모르겠어. 또는 대칭축의 값이 빵인지를 모르겠어. 대칭축의 값이 지금 양수라고 한다면 대칭축이 양수라고 한다면 쌤이 지금 그리는 이 선이 y축이다? y축의 오른쪽은 이차함수, 아래로 블록이 이차함수를 그려야 되지. 오른쪽은 아래로 블록을 그려야 되고 0보다 작을 땐 위로 블록을 그려야 되거든. 내 말 좀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fx는 연속이라고 했다 문제가 f는 그리고 빵 대입한 빵인 것도 알아 우리 지금. 여기가 빵, 빵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빵, 빵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원점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아래로 블록, 왼쪽은 위로 블록을 그려야 돼? 근데 대칭축의 값이 양수면 대칭축의 값이 양수면 대칭축이 이런 데 있다는 얘기잖아. 대칭축의 값이 양수면은 오른쪽은 아래로 블록인 걸 그려야 되는데 왼쪽은 원점을 지나는 위로 블록인 녀석들 중에 y축 왼쪽 것만 그려야 돼. 둘 다 대칭축이 똑같거든. 이 그림이야 지금. 두 번째는 대칭축의 값이 음수가 된다고 한다면 대칭축의 값이 음수가 된다고 한다면 대칭축의 값이 음수가 된다고 한다면 y축의 왼쪽은 위로 블록을 그려야 되거든. y축의 왼쪽은 위로 블록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는 원점이겠죠? y축의 오른쪽은 아래로 블록을 그려야 돼. 하지만 대칭축이 똑같아서 아래로 블록인 걸 그리는데 0보다 큰 쪽만 그려야 돼. 이해된 거 맞나요? 자, 세 번째는 대칭축의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 대칭축이 빵이면 아래로 블록인 것도 대칭축이 y축이고 위로 블록인 것도 대칭축이 y축이거든. 근데 원점을 지나야 되는데 꼭지점이 원점인가 봐. 대칭축이 빵이어서.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은 꼭지점 이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만 그려야 되고 위로 블록이었을 때 y축 왼쪽만 그려야 돼. 자, 그러면 문제가 니은에서 뭘 물어봤냐면 니은에서 fx는 극대값을 가지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대칭축에 따른 fx를 다 그렸어, 선생님이. 이거 싹 다 fx를 그린 거야. 자, 첫 번째 그림은 극대값이 있나요? 극대값의 정의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값이 존재하면 그게 극대값이야. 설령 미분이 불가능해도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값이 이게 극대값이야. 이거는 극대값 있나요? 자, 얘는 극대값 있나요? 얘 때문에 문제야. A가 빵이면 극대값이 없어. 그래서 A가 빵이었을 때 극대값이 없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어요. 이런 얘기 한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리고 F한테 1을 대입한 게 있다고 하는데 F한테 1 대입한 게?
우리 F에 구해놓지 않았어? 우리 F? 여기 F 구해놨잖아. 여기 F 구해놨습니다. 근데 1 더하기 반개 누군데요? 네, 1 더하기 반은 3 플러스 A입니다. 맞죠? 그런데 3 플러스 A가 1 더하기 반 건데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부터 F일 값은 4 사이에 있을 때 문제 풀란 얘기야? 근데 여기다가 3 플러스 A를 대입하게 되면 3 플러스 A 대입했더니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였을 때 문제를 푸세요. 이런 얘기야 지금. 그때 방정식의 서로 다른 근의 개수가 3개 있는지 물어보는데 그럼 이 방정식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 방정식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fx와 x가 똑같다고 노라며. 이거랑 x랑 똑같다고 노래. 자, 똑같다고 놓을게요. fx 값이랑 x를 똑같다고 놓게 되면 0보다 작을 때는 이 위에 거랑 x랑 똑같다고 놓는 거지. 그럼 이항해주면은 3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x야? 이거의 근을 구해야 돼. 하지만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클 때는 얘랑 x랑 똑같다고 놓을 거지. 이항해주면은 3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x인가요? 그럼 빵 나오는 2차 방식의 근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이게 빵 나오는 x의 값은 누가 있어? 빵 또는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이 있어? 얘가 빵 나온 건 뭐가 있지? 빵 또는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1 있어요? 이게 방정식의 근이네요. 근데 0보다 작은 녀석이야. 이거 0이? 0이 0보다 작나요? 이건 근이 아니야. 0은 0보다 같은 범위는 이 0은 돼. 일단 근은 한 개는 확실해. 이건 확실하게 근이야. 근데 얘도 근이 될 수 있고 얘도 근이 될 수 있으려면은 얘가 음수여야 되고 얘는 양수여야 돼. 그래야지만 근은 총 다의 3개야. 그런데 이때 문제 풀려면 이때 a한테 1을 더하면은 a 플러스 1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a 플러스는 0부터 2까지니까 분자 양수야? 앞에 마이너스 달렸으니까 이거 음수 맞아? 음수에 속하는 근이니까 이건 근이 맞아. a에서 1을 빼면은 여기서 1을 빼면 마이너스 2부터 빵까지? 마이너스 2부터 빵까지니까 음수거든? 음수한테 앞에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양수입니다. 이것도 이 범위는 근이 맞습니다. 총 다해서 근이 다해서 3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입니다. 선생님 정확하게 풀어드렸는데 이해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번역을 해야 돼, 니네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차근차근 해석하면서 풀어야 되거든? 그런 과정이 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습득이 돼야지 잘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15번은 좀 쉬워서 15번 풀어드리려고요. 이 15번은 좀 쉬운 편이거든? 이 15번은 어떤 문제냐면 숫자만 차근차근 대입하면 아주 수학을 못하는 친구도 맞출 수 있는 문제야. 자, 지금 오늘 유미님만 엄청 바빠요. 유미님만 열심히 대답해 주느라고 되게 바쁘네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년이 하나 있네요. 올 시간 지났는데? 자고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한 25분에서 35분 사이에 등장해야 되는데 오늘 상의가 일찍 왔잖아 대신. 상의가 오늘은 어떻게 일찍 왔죠? 미야, 네? 쌍꺼풀 테이프 요즘 안 발라요? 여보세요? 지금 일어났어요? 좀 일찍 전화해서 일찍 일어났을 건데, 그치? 왜 올 때 됐는데 안 와서 전화했어요?
오는데 얼마나 걸리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세요. 네, 네. 난 2시간 반 잤는데 왜 이렇게 새벽 한 6시 넘어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야? 아, 그냥 날 샜까? 근데 갑자기 잠이 쏟아지더라. 그래가지고 잤는데 알람 맞췄는데 일어나기 너무 싫은 거야. 7시 50분 알람, 8시 알람 막 계속 5분 단위로 알람 맞췄다가 결국 알람 한 7, 8번 듣고 나서 8시 반에 일어났어. 근데 선생님도 이제 막 졸리기 시작하네. 이제 큰일 났네. 자, 일단 15번은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15번에 있기엔 좀 창피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냐면 애들한테 15번의 위치에서 평상시에 15번은 어려운 문제니까 제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틀려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푼 친구들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는 22번장이 빵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값들의 합을 구하래. k는 자연수입니다. 나의 바람은 22번장이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녀석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하거든? 첫 번장의 값은 빵이라고 얘기했고, 첫 번장 가지고 두 번장 구하고, 첫 번장 가지고 두 번장 이렇게 구할 건데, 첫 번장이 음수일 때는 여기다 대입하세요. 첫 번장이 양수일 때는 여기다 대입하세요. 뭐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첫 번장이 빵이니까 위에 거에 해당하나? 그럼 위에 거한테 대입해서 두 번장을 구할 수 있겠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첫 번장의 값은 빵이었습니다. 두 번장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장이 누군데요? 네, 빵한테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했다고요? 이 값은 양수야, 음수야? 아, 이 값은 양수인가요? 이 값이 양수값이면 다음 항을 구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밑에 거? 밑에 거에 따르면 양수값을 대입하면 k분의 1을 빼라고요? 그런데 이 값은 통분하게 되면 누구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k에서 k 플러스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 k가 자연수니까 이 값의 부호는 음수값이면은 다음 항을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라고? 그럼 k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네?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했으니까 통분하게 되면 뭐가 되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k에서 k 플러스를 뺐으니까 k 마이너스 1인가요? 이 값은 k의 값이 1이면 네 번장이 빵이야? k의 값이 1이 아니면 k는 자연수라며 1이 아니면은 2, 3, 4, 5, 6 이렇게 돼서 1보다 큰 값이네? 1보다 큰 값을 대입했더니 부호가 양수야? 근데 제일 처음에 여기에 주목했어. k가 1이면 네 번장이 빵이라고? k가 1이면 네 번장이 빵이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첫 번장이 빵이었을 때 네 번장이 빵이라고? 세 번 경과 한 개 빵이라고? 근데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거거든. 빵 k 플러스 1분의 1 이거 그 다음 빵 다시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반복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세 칸 경과했을 때 같은 값을 가지면 주기를 3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럼 세 칸마다 똑같은 값이 나올 거야 앞으로. 첫 번장이 빵이었는데 22번장까지는 몇 번 경과하는 건데? 21번 경과해? 근데 세 번 경과할 때마다 빵이 등장하는 거잖아. 그러면 세 번씩 경과했을 때 빵이 나오면 22번째 것도 빵이 맞아? 네, 그러네. 그러면 내가 구하는 K값 중에 제일 작은 K값은 1인가 봐. 되신 거 맞나요?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K가 1이 아니면 다음 항이 뭔데? 이 값은 양수값이니까 양수값이 밑에 거에다 해? 밑에 거한테 했더니 K 플러스 1분의 2 빼기 K분의 1이라는 방금 전 거한테 K분의 1을 뺐다고요? 그럼 여기 세 번째 거에 2배 한 거 아니야? 세 번째 거한테 2배 했으니까 이 녀석의 값은 음수값이 확실합니다. 음수값이면 그 다음 항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값은 음수값이기 때문에 위에 거. 그럼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통분했습니다. 통분했더니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3k에서 2k 플러스 1을 뺐습니다. k-2인가요?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k라는 녀석의 값이 2가 되면은 여섯 번째 값이 빵. 여섯 번 k의 값이 2가 아니면 여섯 번째 값은 양수예요? 내가 1인 녀석은 끝났고 1이 아닌 것들 중에 2도 아니면 3, 4, 5, 6, 7, 8, 9, 10 이런 거잖아. 그런 걸 대입하면 무조건 양수인 거죠? 그럼 먼저 여기서 확인부터 합시다. 자, k가 2였을 땐 여섯 번째 빵이에요? 몇 번 경고했는데요? 5번? 5번 경고했을 때 주기가 오면은 첫 번장이 빵이었을 때 21번장은 빵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22번장은 빵이라고 할 수 없어. 주기가 5가 되면은 21번 경고한 거는 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K의 값 2면 안 돼요. 자, 그러면 A6의 값이 양수라는 얘기네. 1도 2도 아니어서 A6의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A7의 값이 누구예요? 양수면은 K분의 1을 빼자고요? K 플러스 1분의 3 빼기 K분의 3이에요? 그 녀석의 값은 누구야?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이건 음수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려고. 선생님 지금 A8 구하는 중이거든? A8의 값은 음수값이기 때문에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야 됩니다. K 플러스 1분의 4 빼기 K분의 3입니다. 통분했습니다.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K-3? 지금은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3이었을 때는 A8의 값이 빵이에요? 그럼 주기가 몇이야? 주기가 7이면 7번 경고할 때마다 빵이 나온 거라서 21번 경고한 얘는 빵이 맞아? 그러네. 그럼 K값이 3이었을 때도 되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짓을 계속할 거 아니야? 이런 짓을 계속할 건데 가만 생각해봤더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주기가 3이었다며 그땐 되는 거였잖아. 하지만 주기의 값이 5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였잖아. 주기의 값이 7이면은 되는 거였어? 그런데 이건 몇 번 경고했다고? 21번 경고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게 21번 경고한 게 빵이 되려면은 주기가 20일의 약수였을 때 되나 봐. 20일의 약수의 배수가 20일이니까. 그러면은 20일의 약수의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1, 3, 7, 21이 있다고? 근데 1은 안 되나 봐. 그러면 제일 작은 K의 값한테 1을 대입했을 때조차도 주기의 값은 3이었잖아. 앞으로 K가 커질 때마다 주기는 길어지지. 그러니까 1인 건, 주기의 값 1인 건 없어. 제일 작은 주기가 3인 게 제일 작은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건 구해서 주기가 3인 거 구했고 주기가 7인 거 구했잖아, 지금. 얘는 안 되는 거였고. 그럼 주기가 21인 것만 구하면 돼? 근데 이거 다 써가지고 풀기엔 너무 많고, 주기의 값이 20일 나오는 걸 찾으려고. 근데 잘 관찰해보면 주기가 3이면 A4가 빵이고, 주기가 5면 A6이 빵이고, 주기가 7이면 A8이 빵이잖아. 주기가 21이면 누가 빵이야? A22가 빵이야? 근데 A22가 처음으로 빵이 나오려면은 K가 누구여야 될까? 그것도 관찰해볼까? 1한테 2배에서 하나를 더하면 3, 2한테 2배에서 하나를 더하면 5, 3한테 2배에서 하나를 더하면 7, 누구한테 하나를 2배에서 하나를 더한 게 21이야? K가 10이면 주기가 21이 되어서 22번장이 빵이 될 수 있네. 그래서 K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있어. 그래서 K값들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할만했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20번 전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으면 20번으로 가겠습니다. 20번은 최고차 계수가 2가 되는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2차 함수의 값을 절대값 씌운 녀석은 접올린 건데 접올린 녀석을 한 칸의 범위에서 적분했을 때 2라고 4에서 극소해야 돼. 근데 극소일 때는 극소가 되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게 극소야? 미분에서 빵 되는 x값들 중에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게 극소거든. 그러면 요것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 dt를 미분한 게 누구라고? 미분한 게 fx라고? x를 집어넣기만 된다고? 근데 선생님 이렇게 써보려고. x 플러스 1 ft dt의 값을 미분한 게 누군지 알아? 위에 거하고 다르잖아. 위에 건 밑에 가 숫자 위에가 x고 밑에 건 아래도 x 위에도 x가 있거든. 약간 다릅니다. 이런 녀석은 밑에도 x가 있고 위에도 x가 있으면 위에 걸 대입한 거에서 밑에 걸 대입한 걸 빼는 게 이게 미분한 거야. 요거에 대해서 아는지 물어보는 것 같거든? 지금 밑에가 x고 위에가 x 플러스 1이죠. 근데 이건 ft는 아니고 절대가 ft라고 써있다? 그럼 미분한 게 누군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미분했습니다. 누구라고요? 절대값 fx 플러스 x 플러스 1 대입한 거에서 x를 대입한 절대값 fx를 빼자고요? 나의 바램은 이게 빵 나온 게 필요해. 이게 빵 나온 게 필요한데 1하고 4에서 빵 나온대. 1하고 4에서 빵이 나오는데 그런데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서 극소야. 얘가 부호가 지금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 돼, 얘가. 그런데 fx의 값은 2차 함수라며. fx의 값은 최고참계수 2가 된 2차 함수야. fx의 값은 지금 최고참계수 2라서 아래로 블록인가요? 이게 지금 fx인데 그런데 fx한테 절대값을 씌운 녀석은 f한테 절대값을 씌운 녀석은 접올리는 건가? f한테 절대값을 씌운 녀석의 값은 접올린 녀석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절대값 fx야. 근데 절대값 x 플러스의 값은 어떻게 한 거지? 절대값 fx 플러스 1은 이 뒤에 있는 녀석을 어떻게 한 거야? 네,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는 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바라는 건 지금 이거 바라고 있거든? 절대값 fx 플러스 1하고 절대값 fx가 똑같다고 나왔을 때 이게 빵이라는 거는 뺀 게 빵이라는 건 이게 똑같다는 얘기잖아. 이거의 근이 궁금해. 이거의 근의 값이 궁금해. 그 근이 2라고 사래.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 그림이 절대값 fx인데 요게 지금 절대값 fx인데 이 그림을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녀석의 값이 절대값 fx 플러스 1이라고? 왼쪽 한 칸 이동하려고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녀석의 값을 대충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한 칸 정도 이동했다고 할게요. 이게 절대값 fx 플러스 1입니다. 근데 만나서 생기는 교점은 몇 개 있지? 둘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아, 그러네. 둘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있어요? 이렇게 된 거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도함수의 보호가 음의 사용으로 바뀌는 게 그게 극소거든. 자, 이건 파란색으로 그렸어요. 이건 파란색. 이건 빨간색으로 그렸어요. 파란색 빼기 빨간색의 부호를 조사하려고 해요. 자, 여기보다 왼쪽에서는, 이 점보다 왼쪽에서는 파란색 빼기 빨간색의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파란색이 밑에 있고 빨간색이 위에 있으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뺀 거의 부호는 네, 파란색이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네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뺀 녀석은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플러스인 것 같아요. 파란색 빼기 빨간색이.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음의 사용으로 바뀌는 여기가 1이고요. 도함수의 부호가 음의 사용으로 바뀌는 여기가 4야.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쌤이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쌤은 그림을 하나 조금 못 그린 게 있거든? 쌤이 뭘 못 그렸냐면 이걸 이 빨간색 그림을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게 지금 파란색이라고 했잖아. 근데 쌤이 그림을 조금만 성의 있게 그렸으면 이 점 y좌표 다 똑같았을 거야. 이 보라색 점 있죠, 이 점. 조금만 성의 있게 그렸으면 이 점이 다 y좌표 똑같았을 거거든. 네, 그림 높낮이가 좀 다르긴 한데 y좌표도 똑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빨간색 1인점이 한 여기쯤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쯤 1인 것 같은데? 4의 값은 한 여기쯤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이 두 점은 y좌표 똑같아. 그런데 1은 접올리기 전에 접올리는 거잖아요. 밑에 거는. 네, 어서 오세요. 밑에 걸 접올리기 전에는 여기가 1이야. 4는 여기가 4야. 근데 1대2반 점의 좌표랑 4대2반 점의 좌표는 부호가 반대일 것 같아. 그래야지 접올렸을 때 똑같은 높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문제냐면 파란색 그림도 여기가 4를 지나죠. 근데 파란색은 여기가 4인데 파란색은 여기가 4인데 파란색은 빨간색을 왼쪽으로 한 칸 옮긴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요점 좌표를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점의 좌표, 이 점 좌표는 x좌표 누구라고? 2점 5겠네. 그러면 여기서 한 칸 이렇게 옮겨진 녀석 똑같은 높이 있는 점의 좌표가 여기가 5야. 그러면 여기가 5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대칭축이 누군지 알아, 우리는. fx는 대칭축이 누군데? 네, 1하고 5의 정중앙이니까 대칭축은 3이야. 근데 fx의 값은 최고차함계수 2라고 얘기했거든? 함수 fx의 값은 최고차함계수의 값 2였습니다. 근데 대칭축의 값이 3이었으면 좋겠어. 이거 대칭축의 값은 3입니다. 그런데 또 알고 있는 사실은 1대2 반값이랑 4대2 반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1대2 반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c예요. 4대2 했습니다. 4대2 했더니 32 빼기 48 마이너스 16 플러스 c인가? 두 녀석은 부호가 반대입니다. 부호가 반대면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c의 값이랑 16 마이너스 c가 똑같아요. 그럼 2항 했던 이 c의 값은 26, c의 값은 13. 함수 fx의 정체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3인데 문제가 빵 대입하고 있습니다. 답은 13이 답입니다. 어렵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까지 풀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1번은 또 쉬운 문제야. 방금 전 20번은 실은 선생님이 풀어주긴 했는데 좀 어려운 문제였고 21번은 좀 쉬운 편이에요. 자, 문제 요구한 거는 이 로그의 값이 정수기만 하면 돼. 단순 명료합니다. 짧고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런데 64라는 걸 바꿀 수 있어. 64는 이 육승이잖아. 그 육승의 값은 분모로 가나요? 그럼 분모로 갔더니
3분의 2, 6분의 4니까 3분의 2 로그 2에 4n 플러스 16분의 3이라고 합니다. 이 값이 정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생각부터 해보자. 자연수 n값을 대입하면 4n 플러스 16은 꽤 큰 숫자일걸? 1 대입했을 때도 20이야? 2 대입하면 더 커지고 최소한 이 녀석은 20보다 큰 같은 숫자죠. 그래서 분모의 값 2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면 얘는 1보다 작은 숫자야. 1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로그 값은 1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하면 로그 값은 음수예요? 1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 음수값을 가지죠. 동그라미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값을 간단 말이에요. 로그 값이. 그게 좀 불편해서 선생님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역수를 취하려고 해.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로그 2에 3분의 4n 플러스 16이라고 쓴다면 역수가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지금은 이 녀석의 값은 1보다 큰 거지 3분의 20 이상이니까. 그러면 얘는 양수인 거야? 네. 밑줄 친 녀석의 값은 이제 양수입니다. 양수로 푸는 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양수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게 정수가 나오려면은 밑줄 친 값이 뭐가 돼야지 정수가 될 수 있지? 이 부모의 3 때문에. 밑줄 친 값은 3의 배수야 돼. 그런데 동그라미의 값이 지금 이 동그라미의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밑줄은 양수라고? 3의 배수인 양수여야 돼. 3의 배수인 양수가 되려면 이 값을 3m이라고 놨을 때 m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자연수야. 이해된 거 맞나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그렇다면 밑줄 친 값을 지수로 바꿔봅시다. 로그 2의 이 녀석의 값이 3m이라면 그럼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했어요? 2의 3m승의 값은 3분의 내가 궁금한 건 1000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중에 n값들을 다 구해야 돼. m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자연수고. 그럼 이때 n값만 구하면 되겠네. 나는 지금 n값만 구하면 돼. 양변에 3배하고 16 이항하겠습니다. 3배 했더니 3 곱하기 2의 3m승 마이너스 16? 그걸 4로 나눠줘요? 그걸 4로 나눠준 녀석의 값이 n입니다. m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것만 m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질 수 있는 n값들 중에 1000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고르세요. 제일 처음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면은 24 빼기 16 나누기 4 네, n값이 1이었을 때 n값은 2네요. 자, 이제 n값한테 2 대입하고 있습니다. 2 대입했더니 64? 64에 3배 했더니 192? 아, 숫자 너무 크다. 산수 좀 더 쉽게 하자. 4로 약분했습니다. 3 곱하기 2의 3n-2승 빼기 4거든? 여기다 대입할래요? 자, 여기다 2 대입했더니 2의 7승? 2의 7승 128. 128 곱하기 3. 아, 나 2 대입하지, 멍청하게. 2의 4승이지. 2 대입하면 2의 4승이죠. 16 곱하기 3이니까 48. 48 빼기 4니까 44? 야, 근데 1000보다 작은 숫자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 어떡하지? n값은 3 대입했습니다. n값은 3 대입했더니 2의 7승 128. 128에 3배 했더니 384. 맞나? 36, 38에 24. 384 맞아요? 거기 4 뺐으니까 380? 4 대입했습니다. 4 대입하면은 2의 10승 1024? 1024에 3배하면 3000 몇? 절대 이건 1000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네. 이거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합의값이 누구야? 네, 426이 답이네요. 할만한데? 잠깐 쉬었다가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빈 X하고 Y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택해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조건을 성립하도록 나열하려고 합니다. 양 끝에는 모두 대문자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배열할 건데 양쪽 끝에는 대문자가 온다고? 양쪽 끝에 대문자 오는 경우는 총 다 4가지인가? XX, XY, YX, YY 다 해서 4가지죠? 그렇게 해서 양쪽 끝에 대문자 있다고 친다면 가운데 이제 4개 문자만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A는 한 번만 나온다며. 네. 그럼 A가 들어가 있는 곳이 몇 군데죠? 4군데인가요? 어딘가 A를 집어넣었어요. 나머지 3군데에는 뭘 집어넣을 수 있지? 네, 이런 데는 B하고 X하고 Y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그럼 여기에 3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네.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방금 27? 그럼 108에다가 4 곱했으니까 432? 그 다음 28번이라고 하셨습니다. 28번은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이면의 숫자를 선택했을 때 택한 숫자가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인 숫자의 확률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할 확률값은 조건 확률이 아니지 지금은 문제 요구한 거는 5의 배수이거나 또는 3500 이상인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5의 배수를 확률해서 1,500. 3500 이상인 확률값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요? 네. 자, 그러면 5의 배수는 4개를 택해서 만드는 숫자라고? 근데 0이나 끝에 이래저래 숫자 0이나 5로 끝나야 되는데 0은 없잖아, 끝에 숫자가. 이래저래 0이 들어가는 경우는 5의 배수 중에 없으니까 무조건 5의 배수가 되려면은 상황이 5로 끝나야 돼? 그럼 이런 숫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너 어떻게 알아?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내가 무슨 소리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5를 제외하고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인가요? 그럼 4, 3이 곱했으니까 24가지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데? 전체는 5P4, 5P4의 값은 120? 처음에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120가지 중에서 24가지인가요? 자, 그 다음 녀석은 3,500 이상이 되는 경우를 찾고 있거든? 3,500 이상이 되려면은 5로 출발하는 숫자들은 전부 다 5로 출발하는 모든 숫자는 전부 다 3,500보다 큰 거야? 4로 출발한 것도 3,500보다 큽니다. 3, 5로 출발한 것도 3,500보다 큰가요? 밑줄 친 거에는 무조건 1, 2, 3 이런 거 들어가니까 자, 첫 번째 건 몇 가지야? 4, 3, 2 곱해서 24가지야? 두 번째 건 몇 가지죠? 마지막은 몇 가지야? 3, 2 3하고 5를 제외한 3개 중에서 3가지, 2가지니까 6가지인가요?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교집합을 빼야 되잖아. 5의 배수이면서 3,50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뭘 빼야 되는 거야? 5로 끝나는 숫자 중에 3,500보다 큰 거? 그럼 5로 출발할 수는 없잖아. 6로 출발해야 돼. 4로 출발해야 돼? 근데 3으로 출발해서 5로 끝나는 거네. 3,500보다 다 작아요? 네. 5는 한 번만 쓸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4로 출발하고 5로 끝나야 돼. 몇 가지 있죠? 6가지? 이것만 계산하시면 답이에요. 그럼 120분에 6은 지워지고 24가 3개?
약분했더니 40분의 24. 또 약분했더니 8로 약분할까? 5분의 3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뒤에 거 다요. 30번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29번만 풀어드릴게요. 30번은 못할 것 같아요. 중복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풀어줄까 그냥? 그러니까 풀어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자, 29번으로 갔습니다. 1, 2, 3, 4, 5라는 5개의 숫자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의 개수가 알고 싶은데 이걸 만족해야 돼. 근데 상황이 좀 복잡해. 그럼 먼저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하냐면 제일 처음에 F1이 갈 수 있는 걸 먼저 정의하려고. 이것 때문에. F1이 만약에 1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F1의 값 1이면 F1의 값은 F1하고 똑같아? 네. 다시 F1의 값 1이야? 그럼 절대 4가 안 나오네? 그럼 가의 모수냐? 이해된 거 맞아요? F1은 1로 가면 안 돼, 절대로. F1은 2로 가도 되고, 3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되고, 나 다른 데로 가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가? F1이 5로 갔을 때 문제가 되겠다. 왜냐면, F1의 값이 만약에 5로 간다면, FF1의 값은 뭐야? 근데 그 값이 4여야 돼? 그러면은 F1의 값은 5가 되는데, F5의 값은 4가 되면 대소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이건 나의 조건의 모순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F1의 값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네. 그럼 이제 세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F1의 값이 2였을 때 먼저 하려고요. F1의 값 2로 간다면 요 속에다 2 대입했더니 F2의 값은 4야? 그리고 F1의 값이 이게 2라고?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출발하는 건 지금 1, 2, 3, 4, 5에서 출발합니다. 1, 2, 3, 4로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쓰는 게 더 빠를까? 자, 제일 처음에 F1의 값은 2로 간다면서 이거 확정. 한 가지로만 갈 수 있습니다. F2의 값도 확정입니다. 맞죠? 근데 F3하고 F5가 문제인데 3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5라는 숫자는 2보다 큰 같은 값으로 가야 돼? 2보다 큰 같은 값 이런 데로 갈 수 있다고 3하고 5는? 그럼 3하고 5가 화살표를 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해? 같은 거 허용해? 중복적으로 풀어? 네, 4H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3이 4개 중에 하나로 갈 곳을 4개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되고 5도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중복적으로 푼다면 4개 중에 얘네 2개한테 화살표 받을 녀석을 이 4개 중에 2개를 중복해서 뽑아야 돼. 따라서 3하고 5가 갈 곳을 결정하는 방법이 4H라고요. 그러면 3하고 5는 화살표 갈 거고 1과 2는 화살표 이미 보냈잖아. 아직 4가 남았나요? 4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그럼 4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곳이야? 네, 4가 갈 곳은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이게 함수 f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4h의 값이면은 50이니까 10? 50까지죠?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F1의 값이 3으로 간다면 F3의 값이 누구예요? 네, F3의 값이 4죠. F1은 3, F3의 값은 4, 그 다음에 F5야? 내가 지금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을 구할 생각이거든? 알아서 조용히 해. 이제 빨리 전화 받아. 받으라고 빨리. 저 전화 소리일까 알람일까? 자, 1대2 반개 3입니다. 3대2 반건 4입니다. 확정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방법이고요. 4보다 큰 값으로 가야 돼, 5가? 5가 4보다 같은 값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두 가지로 써도 되겠다. 5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화살표 안 보는 게 2하고 3인가? 2하고 4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2가 갈 수 있는 곳이 이것도 50까지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 번째. F1대2 반값이 4로 갔을 때 남았죠, 이제? 1대2 반개 4로 갔다면은 4대2 반개 어디로 가죠? F1의 값은 4, F3, F5. 자,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고 있습니다. 1의 값은 4로 갔습니다. 4의 값도 4로 갔습니다. 3하고 5 두 개의 숫자가 4하고 5로 가야 돼? 그럼 이게 몇 가지죠? 네. 남은 녀석은 2만 화살표 더 보내야 되죠? 그게 앞에 건 3C 세 가지 3, 5, 15인가요? 다 더해서 함수의 개수는 되신 거 맞으세요? 아, 내가 그 다음 거 도전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건 좀 자신이 없다, 이해를 시키는 게. 그리고 평가 문제니까 30번 풀어드립니다. 주머니에 1부터 10위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져 있는 12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내서 공에 적힌 숫자를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표현했을 때 지금 작은 것부터 썼을 때가 A, B, C의 순서로 배열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A, B, C는 A가 제일 작고 C가 제일 큰 거죠. 확률 구하래요. 지금은 조건방울입니다. 무엇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럴 확률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하거든. 문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걸 구하래. A라는 사건이 발생한 걸 전제로 했을 때 B 사건이 발생할 확률값을 구하래. 그런데 그 확률값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조건방을 구할 줄 알잖아. P분의 분자는 네, 교집합을 쓸 거죠.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숫자가 12개의 공 중에 3개의 공을 꺼내는 게 전체 경우의 숫자야? 모든 경우의 숫자는 12C3이야? 근데 선생님은 12C3을 외우고 있거든? 나 지금 계산한 거 아니야. 나 외우고 있는 숫자야. 12C3의 값은 220인데 먼저 PA 값을 구할 생각해. PA. PA 값은 분모의 값은 220인데 이 분자에 들어갈 녀석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제 분자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분자의 값은 A라는 사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거든. 여기까지 된 거 맞으세요? 그런데 이거 이항해주면 A 플러스 5보다는 B가 커나 같아야 돼? B는 B보다 C는 커야 돼?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나 이거 개수 세려고 해, 지금. 나 지금 개수 구해야 되거든? 이거 개수 어떻게 구하지? 이게 지금 A 사건이거든? A는 제일 작은 게 1이야?
6 이상이야? A 플러스 5는? C는 제일 큰 게 10이야? C의 값은 12 이하야? 이렇게 된 거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만약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2부터 이렇게 되는 A, B, C의 순서상 개수를 좀 구해볼 생각이거든? 자, 이렇게 됐을 때 A, B, C의 순서상 개수 어떻게 구해? 3. 너의 뇌가 자꾸 아까도 EH4라고 했잖아. 다시 할게요. 네, 6H3. 네, 이건 6H3입니다. 2부터 7까지 6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활용해서 3개를 뽑으면 그게 ABC입니다. 2부터 7까지 6개 중에 중복을 활용해서 3개를 뽑아서 순서상 개수를 구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고 싶은 선생님 지금 이렇게 풀고 싶거든? 근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나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왜? 뭐 등호가 없으니까. 그럼 등호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이거. 그 등호가 있게끔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이 문제 나와서 항상 할 수 있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전체에서 분모가 있는 걸 빼야 자, C가 제일 큰 건 누구라고? 12, 12. C가 제일 큰 녀석의 값은 12가 될 수 있다고? 네. 그럼 C보다 하나 작은 녀석은? 제일 큰 게 누구야? 11. 11이야? 네. 근데 B보다 C가 크지? B보다 C가 1만큼 클 수도 있고 B보다 C가 2만큼 클 수도 있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러면 B보다 C가 1만큼 크다면 B보다 C가 1만큼 크다면 그럼 B의 값하고 C-는 똑같은 거야? B가 C보다 큰데 2 이상으로 크다면 B하고 C-의 관계는 이런 관계야. 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꿀 생각이야. 얘를 6 A 플러스 5 B C-1 11이라고 쓰려고. 그럼 등호를 넣을 수 있거든 내가. 쌤의 등호를 넣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등호를 집어넣거든. 이걸 문제를 풀 때 자기가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야 이게. 자,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구하는 건 누구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는 거냐면 A 플러스 5, B, C-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려고 하거든. 근데 이거의 순서상 한 개당 이거의 순서상도 한 개야. 이게 한 개면 이것도 한 개야. 이게 100개면 이것도 100개야. 내 말 지금 납득하시나요? 자, 그래서 순서상 개수의 값은 어떻게 하자고? 손가락 빌려드릴까요? 6, 7, 8, 9, 10, 11 6개? 알파벳은 A 플러스 5, B, C-1 3가지? 뭐라고? 말해줘. 네, 6H3이죠. 네. 이 순서상 개수는 6H3입니다. 6H3이면은 8C3? 8C3이면 3일분의 876? 분자는 56이야.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이것도 궁금한 거지. 전체 220가지 중에서 여기 들어갈 값이 지금 필요하거든? 근데 이 값은 어떤 관계냐면 A 플러스 5보다 B가 커야 되죠, 일단. 그러면서 얘는 C의 값이 A 플러스 10보다 큰 거야? 아이씨, 이거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파란색처럼?
어떻게 하지? BC의 관계를 모르겠다. BC의 관계. A가 만약에 1이면 B의 값은 6 이상이야? A가 1이면 C의 값은 11 이상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할지 내가 쓸 수 있을까? C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아무리 작아도 11 이상이야?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C가 가질 수 있는 건 11 아니면 12인 거잖아. 그러면 A가 1이면 C는 11 또는 12. A가 2였을 때는 12. 그럼 A하고 C를 확정하고 시작하자. 난 그냥 A하고 C의 값을 세려고 그냥 몇 개 전체가 이거 지금 A 사건만 해서 56개밖에 안 됐잖아. 그럼 A, B의 교집합은 정말 몇 개 안 될걸? 세버릴 생각이야. 자,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만약 1이면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1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는데 A의 값이 2였을 때는 C의 값은 12일 수밖에 없어. A가 3이면 13 이상인데 그건 불가능하죠. 딱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B의 값들의 가지수만 세려고 해요. 그런데 A가 1이었을 때는 B의 값은 누구 이상이라고요? 6 이상? 그런데 거꾸로 쓸 걸 그랬네. B의 값은 6 이상이어야 되는데 A의 값이 2였을 때는 7 이상인가?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보다 C가 커야 될걸? 맞아요? 그럼 C의 값은 11이니까 B의 값은 10 이하야? 이때 C의 값이 10이면 11 이하? 11 이하? 이게 몇 개야? 두 손가락 빌려드려요? 네. 몇 개야? 이건 몇 개예요? 다섯 개 맞죠? 네. 누가 6개라고 한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다 더해서 몇 가지라고요? 교집합이? 네, 교집합이 16? 할만하네? 그럼 문제가 고른 확률 값은 몇이라고? 어차피 220은 약분되는 거 아니야? 56분의 약분했습니다. 2. 네. 그 답이 9가 답이에요? 할만했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걸 바꿀 수 있는 힘이 너희한테 생겨야 돼. 그래야지 이런 문제 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재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풀이 안 한 게 있거든? 확통? 10분 남았네. 2021년 6월 모의고사 확통 채점 안 했어? 답 띄웠습니다. 보겠습니다. 주사위 2개하고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주사위 눈의 숫자와 숫자의 곱과 앞면에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사위 2개 던지는데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곱의 값은 제일 큰 건 36, 제일 작은 건 1인가? 근데 동전의 개수, 앞면 나오는 동전의 개수는 제일 많은 게 4개야?
그럼 제일 큰 게 4개니까 고백값이 4가 나올 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3개였을 때 고백값이 3일 때 2개였을 때 고백값이 2였을 때 1개였을 때 고백값이 1이었을 때 빵개였을 때는 고백값이 빵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 앞면이 이렇게 나오고 고백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 고백값 1 나올 때가 어떨 때 고백값 1이지? 11? 고백값이 2였을 때가 1, 2하고 2, 1? 고백값이 3일 때가 1, 3하고 3이라고 고백값이 4였을 때가 1, 4, 2, 4, 1.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지금 첫 번째 줄 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36가지 중에 3가지인가요? 이런 거 맞아요? 첫 번째는 36가지 중에 3가지 방법으로 고백값은 4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면은 4번 나와야 돼. 근데 동전은 다 해서 4번 던질 거잖아. 4번 중에 4번 전부 다 2분의 1 확률로 4번 다 앞면 나왔으면 좋겠다고? 일단 두 번째 것도 계산할게요. 두 번째 거는 36분의 2의 확률로 세 번째 건 36분의 2 마지막이 36분의 1인가요? 근데 앞면이 3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번 중에 3번 2분의 1 확률로 3번 2분의 1 확률로 뒷면이 1번 어차피 이것들은 16분의 1 다 똑같으니까 그냥 쓸게요. 앞으로 2분의 1 4승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 4번 중에 2번 2분의 1의 4승 그 다음 녀석의 값은 4번 중에 1번 2분의 1의 4승 이 값들 다 더한 게 답이에요. 약분 안 할게요. 그냥 36 곱하기 16이 지금 분모의 값은 36 곱하기 16 맞아요? 근데 분자의 값은 3 곱하기 1 분자의 값 2 곱하기 4 곱하기 8일 2 곱하기 6 마지막 녀석 값이 4 그럼 분자 다 더했더니 27 36 곱하기 16분의 27인데 9로 약분되나? 9로 약분했더니 3 9로 약분했더니 4 64분의 3이 없다? 이거 뭐야 이거? 3이에요. 아 1번이 답이에요?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네 28번으로 갔습니다. 수원하고 수투에서 자기가 좀 많이 틀린다. 자기가 수능 때까지 수원 수투에서 그렇게 썩 큰 진전을 보지 못할 것 같다. 그럼 확통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확통은 적은 노력으로 잘 할 수 있거든? 뭐가 어려워요. 글쎄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아주 쉽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6월 평가원 지금 기출문제들은 참고서들 각종 참고서들의 이런 문제들 여러 번 만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닌 문제를 풀었을 때 점수거든 지금. 근데 이번 6월 평가원 보게 되면 이제 처음 보는 문제를 풀게 되잖아. 그러니까 평소 이렇게 연습할 때보다 더 점수가 낮아지죠 보통. 하지만 우리한테는 찍신이 강림할 수 있죠. 다음. 그리고 올 여름방학 때 좀 알차게 공부해가지고 수학이 안정적인 등급이 딱 나오는 9월 평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숫자가 3 이하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값은 2분의 1인가요? 1, 2, 3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의 확률로는 나온 눈의 숫자를 점수로 획득할 겁니다. 근데 나온 눈의 숫자가 4 이상이었을 때는 빵점입니다. 2분의 1의 확률로는 빵점입니다. 근데 이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숫자가 A, B, C, D라고 한다면 내 점수의 합의값이 4가 되도록 하는 순수상 개수의 값을 구하세요. 아, 확률 구하는 게 아니네. 순수상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네. 합의값이 4가 나오려면은 처음에 3 이하의 눈이 주사위 눈이 1, 2, 3, 4, 5, 6이면은 점수는 몇 점을 획득한다고? 1점, 2점, 3점, 빵점, 빵점, 빵점을 획득한다고?
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 나오는 눈의 수가 1이라는 눈이 나오면 1점을 점수로 하겠다고. 2의 눈이 나오면 2점을 점수로 하고요. 3의 눈이 나오면 3점을 점수로 하겠대요. 그런데 4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숫자가 이건데 여기서 얻어지는 게 A, B, C, D를 얻어질 건데 점수는 A, B, C, D가 아니잖아. 네. 점수의 값을 합해서 4점이 나와야 되는데 4점이 나온 경우는 점수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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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이면은 4점이잖아. 또 점수의 값이 어떻게 됐을 때 4점이지? 뭐 3점이 들어있으면 3점, 1점, 빵점, 빵점? 또는 2점, 1점, 1점, 빵점도 있나? 또는 2점, 2점, 1, 빵점, 빵점? 또 있어? 혹시 선생님이 못 찾은 게 또 있으면 얘기해봐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답 틀리면 다 니네 탓이야. 네. 진짜 없어? 더 이상 없어? 네, 더 이상 없나 봐요. 자, 1점씩을 획득하려면 주사위 눈은 1점을 다 획득하려면 주사위 눈은 다 1만 나와야 돼? 몇 가지야? 주사위 눈의 값은 다 1111만 나와야 된다고? 이건 한 가지예요? 근데 3점, 1점, 빵점, 빵점을 받으려면은 얘는 무조건 3이 나와야 되지. 1이 나와야 되지. 하지만 얘네들은 4, 5, 6, 4, 5, 6? 세 가지, 세 가지? 9가지? 맞아요? 근데 여기 또 함정이 숨어 있네. 이거 하나만 할게요. 나머지는 당신들이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뭐가 다르냐면, 자, 이걸 세분하게 되면 3, 1, 4, 4, 3, 1, 5, 5, 3, 1, 6, 6일 때와 3, 1, 4, 5, 3, 1, 4, 6, 3, 1, 5, 6일 때는 상황이 달라지거든.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이렇게 되면 3, 1 빵빵이죠, 점수가? 네. 근데 이것들 순서 바꾸는 순서상 개수를 구해야 되거든. 이거 순서 바꾼 게 몇 가지야? 네, 4팩을 2팩으로 나눠서 12가지예요? 이건 12가지죠? 이것도 12가지죠? 얘가 몇 가지야? 네, 이건 24가지야. 4팩 24가지, 24가지, 24가지입니다. 네, 되신 거 맞으세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가지 숫자는 다 더했더니 108가지인가?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빨리 해버릴까? 이건 주사위 눈이 2가 나와야 되고 1 나와야 되고 1 나와야 되고 얘는 4, 5, 6 중 하나? 지금은 똑같은 게 1, 1만 똑같죠? 이거 다른 숫자죠? 쌤이 여기 있는 거는 9가지가 아니라 6가지 세분했거든 지금? 네모에 들어간 건 3가지가 있죠? 순서 바꾼 게 몇 가지예요? 그래서 36가지예요? 마지막 녀석의 값은 2하고 2하고 네모하고 네모가 나와야 되는데 네모 자리에는 4, 5, 6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똑같은 숫자일 수도 있고 다른 숫자일 수도 있잖아. 이것도 다 쓰고 나서 풀어야 되겠다. 2하고 2하고 4하고 4, 2, 5, 2, 6, 6, 그 다음이 2, 4, 5, 2, 4, 6, 그 다음이 2, 5, 6인가요? 자, 첫 번째 순서 바뀌는 게 몇 가지예요? 몇 가지? 2팩, 2팩분의 4팩이어서 6가지? 두 번째 것도 6가지, 6가지, 그 다음 몇 가지죠? 그럼 다 해서 몇 가지야? 2개 더했더니 90? 198? 199?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안 풀어드린 문제가 두 문제 더 있죠?